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 이슈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저희가 대선 테마주, 특히 테마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선 테마주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선 테마주에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오늘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우선 글로벌 시장 먼저 알아보면서 국내 시장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미국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기술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 정도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고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밤에 FOMC 금리 인상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눈치 보기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미증시는 우선 상승 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랑 동결 협상에 대한 기대와 리비아 내전에 따른 수출 감소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애플이 하락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애플 같은 경우는 컨슈머 리포트가 아이폰 7 시리즈에 달한 사진 이미지는 훌륭하지만 아이폰 6S와 별반 차이가 없다 카메라 기능이 이런 이야기 좀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과대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라는 이런 리포트 나와주면서 애플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경쟁 핸드폰 대비 카메라 성능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후보정으로 조금 성능이 좋았던 거지 이미 조금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산유랑 동결 협상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을 축소한 점도 현재는 하락이 조금 요인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어느 정도는 오늘 밤에 결정이 된 이후에 내일부터는 방향성을 정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올라간 종목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AK스틸이 4.6%, 자, US 스틸 같은 경우는 5.6% 정도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철강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했고 이런 철강주의 모습은 저희가 마켓서치를 보신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공급이 감소가 되는 모습, 중국 쪽에서도 공급을 감소하겠다는 이야기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 어제 철강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제철이라던가 포스코, 국내 철강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성 재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진입하신 분들은 한번 오늘 차트 흐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GM 같은 경우도 어떻죠? 2.4%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모건스탠리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KB홈이라던가 레나 같은 경우 전부 다 2%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주택건설업체의 주택시장 지수가 개선이 나왔어요.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주택 관련 지표 나왔기 때문에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가 퀄컴 같은 경우 특히 마이크론이 3%가량의 하락이 나와줬다는 특징이 나와줍니다. 반도체주가 동반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됐죠? 0.1%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지만 기술적인 조정,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사실 자연스럽다라고 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업종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알파벳 전부 다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 자, MS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 정도의 대형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은 현재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애플도 많이 올라갔다 차익 실현 나와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지금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려왔다가 전고점까지 어제 올라갔지만 돌파는 실패하는 모습 보였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 흐름 자체가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전고점을 돌파할 힘은 아직까지 FOMC를 앞두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은 아마 오늘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여행 서비스 업종이 구글이 여행계획 모바일 앱인 구글 트립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라이스 라인이라던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죠. 아무래도 거대 기업이 여행 산업이 좀 뛰어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의 흐름이 조금 미증시에서 나와줬는데 주택가격지수 조금 이야기 더 해드리면 9월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개선된 65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견조하게 주택지수가 나와주기 때문에 주택 관련 업종분들이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건설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어제 한번 좀 이야기해드렸지만 아마 이런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이라던가 건설업종의 상승 같은 경우는 국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점에 멈춰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서 50 이상만 넘어간다라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데 이번에 65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 미래를 좀 선방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9.2%가 증가를 했어요. 사실 상하이라던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을 해서 버블이 조금 끼고 있는 모습 보이지만 자, 완만하게 9.2% 전년 대비는 상승이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 최근에 중국의 지표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같이 수출 쪽으로 많이 연관도가 높은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 지표가 잘 나온다라면 역시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증시는 보합이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 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독일이 한 0.9%, 영국이 1.5%, 프랑스가 1.4%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글렌코어 같은 경우 6% 정도, 앵글로 아메리칸 5%, 자, BHB 빌리통 같은 경우 3% 정도, 전부 다 원자재주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폭등해주는 모습,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도 3%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유가 급등락이 반복하면서 원자재주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나 철강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어떻죠?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요. 우선 FOMC 회의 오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15% 정도의 확률로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확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브렉시트 때를 떠오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돼서 시장에 큰 충격 줬기 때문에 오늘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읽은 후에 내일 정도에 한번 진입해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가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펙 회원국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강세를 한번 보여줬고요. 반면에 리비아 내전 영향으로 국영 석유기업 및 원유 수출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상승 포인트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펙 국가 간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방향성을 좀 섣불리 잡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이란이라던가 이번에 리비아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 이전에 자신들의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전 산유량이 한 16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 16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하는 160만 배럴이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는 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큰 흐름보다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조금 짚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국내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국내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상승이 나와줬죠. 어제 한 20포인트가량 거래소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포인트가량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자, 보합세 모습 보여주고 있는 특징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오늘 기관의 매도가 좀 눈에 띄입니다. 거래소는 1,300억 정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물량을 외국인이 한 130억,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받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장 초반에 2천억 정도는 역시나 크게 의미는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트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짚어드리지만 현재 2000선 같은 경우는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날이었죠. 8월 3일날 만들었던 저점 2000포인트 정도를 어제 붕괴시키지 않고요. 분봉 상태로 보더라도 급등이 조금 나와줬어요. 강한 상승이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 내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만 그런 좀 급격한 카드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무난하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 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서 종합주가 지수 특히 선물 움직임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떤가요? 최근에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0.3%의 상승, 2포인트가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만하게 지금 능력 하단으로 좀 보자라면 1차적으로는 680포인트가 좀 중요한 자, 저항 라인이었죠. 이 라인을 좀 붕괴됐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하단으로는 어떤가요? 지금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자, 650포인트가 예전에 우리가 2015년에 하단에 좀 지지받았던 라인, 이 라인이죠. 자, 이쪽 라인을 좀 지지하면서 붕괴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9월 12일 날 붕괴시키지 않고 반등 나와주고 있는 흐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을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오늘도 역시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죠. 한 200억 정도 받아주고 있는데, 자, 현재 수급 상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외국인 물량은 자, 많이 나와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분봉 상태 보자라면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하자마자 일본으로 조금 보면 시작하자마자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3일 연속 상승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일봉 상태 보면은 이제 5일선 2평 위로 지금 올라가면서 멈춰주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는 68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탈환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한번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고요.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바로 한섬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한섬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서는 워낙에 탄탄한 의류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죠.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 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SSA라든가 타임이라든가 마인 같은 조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인데, 제가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중국 쪽에서 800억 가량의 수출 관련 계약이 좀 들어가 주면서 올라가는 모멘텀 보여줍니다. 그동안 중국 쪽 모멘텀이 나와주면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드 관련 악재로 인해서 내려가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자, 오늘의 한섬의 상승은 추후에 의류 관련 업종이라든가 혹은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에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한섬 같은 경우 오늘 갭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4%가량, 5%가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사실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2015년부터 보면 저점 부근은 보자면 한 35,000원 부근부터 고점으로는 한 42,000원 만들어주면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800억 공급 계약 소식이 좀 들어와 줬어요. 중국 쪽에서 이번 모멘텀은 사드 관련 악재가 조금 소멸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면 41,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각을 좀 길게 보시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저는 상단 포인트 41,0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다라고 보고요. 자,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5일선 눌려주는 자리, 올라가다가 눌려주게 되면은 자, 눌려주는 자리 5일선 눌림목에서 진입해 보이는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형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삼형엠텍인데,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 나왔죠? 바로 지진이 뭐 규모는 조금 작아졌지만 다시 한번 지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진 관련 대장주가 바로 삼형엠텍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경주 지진 사태 때 삼형엠텍이 시가총액 뭐 크진 않지만 굉장히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가 패턴을 보면 오늘 25%가량 올라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이날이었습니다. 자, 지진 사태가 발생되고 19일날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바로 내려앉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게 이날이었죠. 자, 4월달, 7월달 패턴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복사해서 마치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오늘 의미 있게 보는 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삭제하고 길게 보자라면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고점 부분 돌파했다가 음봉 만들면서 내려가는데 오늘 어떻죠? 드디어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라인이죠. 4,400원 라인을 굉장히 강한
자, 저항선 라인을 돌파를 해서 갭 상승하면서 지금 한 25%가량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저는 삼성엠텍의 상승세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올라가는 모습, 강하게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자, 기술적 반등 포인트로는 5,8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등주 접근하실 때, 지금 이 종목 접근하는 것도 아마 이날 가능했겠죠. 이날 5일선 조금 붙어줬을 때, 만약에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했다라면, 이날 정도 접근 가능하지만, 지금은 사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더라도, 어떻죠? 이미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리에 진입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보다는, 물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올라가면 자, 6,000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전략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션 시스템 한번 볼게요. 자, 제이션 시스템 오늘 보면 지금 3.5% 오늘 거의 고점 시초가의 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죠? 이게 바로 자, 김병남의 선택을 통해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마 전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올라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을 제이션 시스템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차트 길게 보면 어떤가요? 자, 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면 최소한 9,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패턴이다. 똑같죠. 지금 그 전에 나왔던 패턴군들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하단에 나와주는 121선 2평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자, 올라가는 자리.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진입했던 분들, 마켓 서치를 보고 진입했던 분들은 자, 10,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지속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종목군들, 올라가는 종목 전부 다 대선 테마주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주가 더욱더 뜨겁게 올라와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선 테마주에 물려 계시거나 혹은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오늘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 투자 유의사항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좀 급등해주는 종목,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한번 찾아본다라면 역시나 대선 테마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땠죠? 반기문 테마주가 거의 상한가를 지금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굳이 대선 테마주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이런 분위기에 환생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마켓 서치를 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대선 테마주에 들어가기 전에 테마주가 무엇인지 한번 테마주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테마주란 뭘까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많이 테마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현재 사회상이라던가 그리고 경제 현상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좀 리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새롭게 도입이 된다라면 그쪽 군으로 어떻게 되죠? 수급이 몰리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AR 같은 경우 V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 보였는데 미래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수익률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자, 그렇게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그룹으로 엮여서 관련이 돼서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바로 테마주 집단이다, 테마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대선 테마주나라고 우리가 조금 정의를 한번 해본다라면 바로 대권 도전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는 거죠. 17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8대 같은 경우는 자, 안철수 테마주라던가 문재인 테마주, 박근혜 대통령의 테마주 군들도 역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9대 같은 경우 이번에 내년에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여당이라던가 야당의 1등 주자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는 대선 테마주로 엮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선 테마주는 사실 두 가지로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눠집니다. 자, 인맥주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누구의 친척이라던가 혹은 누구누구의 동창
혹은 누구누구의 뭐 서울대 동문이라던가 동문회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같이 묶여준다라면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좀 급등하는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혈연이라던가 지인들 엮여주는 게 바로 인맥주다라고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정책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책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라면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어떤 게 있었죠? 바로 4대강 산업이 있었습니다. 4대강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모습,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자, 18대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재미쇼에 나왔던 모멘텀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게 있죠? 영유아 관련된 테마군들이 만들어졌었죠. 출산 관련 정책들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뭐 사실 뭐 지방 순회라던가 기업 강연회를 다니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 혹은 저출산을 장려하겠다. 대선 주자들에서 이런 말이 나와준다라면 바로 그런 종목군들이 정책 수혜주로 묶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가져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맥과 정책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맥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주고요. 최근에 보더라도 대선 관련주들 전부 다 인맥 관련주죠. 뭐 친척이라던가 혹은 동창, 동문회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아마 정책 관련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돈의 흐름의 포인트를 마켓 서치를 통해서 한번 짚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우선 이런 대선 후보들 한번 제가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올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순위를 좀 보고 계십니다. 자, 가장 최근에 핫한 종목군들이 바로 반기문 테마주인데 역시나 무소속으로 그리고 아마 여당의 대표로 나올지 모른다. 여당의 대표 대선 주자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의 10에서 15목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바로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대선 관련 이렇게 지지도 순위대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관련해서는 자, 박원순, 김무성, 오세훈 관련주까지 조금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대표적인 세 주자들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지금 보면 대선 테마주 폭탄 돌리기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대주주 작전 세력이 나와주고 개인이 나와주는데 우리가 대선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장밋빛 미래만 생각을 해요. 진입을 하면 분명히 수익이 극대화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3년 대선 우리 결과를 살펴보자라면 대선 테마주 접근했던 손실 봤던 사람들의 99%가 바로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금융감독원에 따른 결과에 보자라면 대선 테마주로 분리된 종목군들이 79개 종목인데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난해 2013년에 모두 900차례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와주는 게 대주주와 친인척이 지분을 모아보자라면 한 3천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런 대선 테마주를 통해서 3천억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손실은 누가 봤을까요? 바로 99%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바로 개인 투자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마켓 서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의 포트폴리오에서 10% 미만의 자금만 투자를 하세요. 분명히 올라갈 만한 종목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잃지 않는 투자,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룰은 10% 미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2013년 자료이니까 올해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대선 테마주 2016년에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켜본다라면 역시나 90% 이상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역시나 포트 10% 미만만 투자를 해서 좀 안전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르고 투자한 분들은 거의 다 손실을 보세요. 자, 오늘 제가 마켓서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해야 되는가.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안전한 종목을 눌렸을 때 진입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차트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근에 가장 좀 뜨겁게 올라갔던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반기문 테마주의 대장주였는데 반기문 씨 동생이었죠. 반기호 부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이날 9월 한 6일 정도 되는데요. 급락을 했습니다. 음봉이 쭉 떨어지면서 굉장히 급락을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 거죠? 이날 거래대금이 7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1,0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와주면 시장이 대장주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7천억 정도라면 미리 그 정보를 안 사람들이 주가 어떻죠? 전고점 부근까지 강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린 거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떨어뜨린 겁니다. 고점에 분명히 매매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정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고점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진입하기보다는 저점에 매집이 좀 들어왔을 때 이 중간 라인의 매집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싸게 싸서, 그러니까 저점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싸게 싸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번째 방법, 비싸게 싸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물릴 수밖에 없고요. 가능하면 싸게 매집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대선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종목이 뛰어들기보다는 저점에 조금 멈춰 있을 때 진입하는 전략이 조금 뛰어나다라고 보고요. 자, 전체적인 반기문 테마주 관련 이야기 좀 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흐름이 변했냐면, 이날 반기문 씨 동생인 반기호 부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거래대금 7천억이 나와줬죠. 하한가 들어갔고 지금 같은 경우는 14,000원짜리 주식이 6,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 거래대금 7천억, 그 다음날 4천억 나와줬는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수익을 챙겼을 텐데 이 자금들이 바로 반기문 테마주 관련 혈안주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지엔코입니다. 자, 지엔코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외조카가 대표로 있는 기업인데, 자, 이날이죠. 이날 같은 경우 보자라면 바로 보성파워텍이 급락을 하는 날 바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혈안 관련주 종목군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성파워텍에서 지엔코라던가 혹은 뭐 고려포리모 같은 종목군들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종목의 특징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흐름이 이어지나요? 주가가 그 전에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가 들어가 줍니다. 보면 자 5월, 6월, 7월, 8월 3개월 정도의 매집 구간을 거치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점 뭐냐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 자리, 지금 진입한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눌리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겠고요. 이 종목 진입하려면 저는 이 자리 3,500원 미만 아니라면은 진입하기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고려포리모인데요. 고려포리모 같은 경우는 사촌동생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촌동생이 파인아시아 자산운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로 반기문 테마주의 혈안군 종목군으로 들어가주면서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포리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 패턴 어떤가요? 언제부터 상승이 나왔죠? 바로 보성파워텍이 급락한 직후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오랫동안 매집형 패턴을 가져갔어요. 거의 2016년 동안은 저점에서 싸게 매집이 완료가 된 거죠. 이런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마다 누군가 매집해가는 사람들이 좀 있게 마련입니다. 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단 매집 구간을 통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분출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종목 제가 빨간색 천을 쳐봤어요. 1,750원까지 갔는데 이 라인이 언제죠? 바로 10월 달에 만들어진 전 고점 부근입니다. 자, 두 번째 좀 중요할 부분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가 강하게 나오지 않은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고 음봉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진입한 분들은 최소한 그 전에 만들었던 전고점까지 간다라면 어떻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이 자리에서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저는 60%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성파워텍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보성파워텍 잠깐 뒤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면 이 종목 역시나 5월 달에 만들었던 전고점을 터치를 하자마자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을 가져오기보다는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선 테마주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루 이틀 정도를 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리 비운다라면 수익을 다 반납을 하면서 손실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던가 장중에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차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데이시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좀 뜨겁게 올라가는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그 아까 말씀드린 파인아시아 자산운용의
관련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현재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진입 구간을 주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중간에 진입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역시 5월 달부터 7월, 8월 거의 1년 동안을 매집을 했던 구간을 통과를 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 종목을 욕심을 내서 신규 진입하다가는 역시나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좀 진입을 해야 되는가? 자, 다음 화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은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올라가서 좀 늘려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 어떻죠? 올라갔다가 급등주 대응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5일선 눌리는 자리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눌려줬습니다. 5일선 눌려줬을 때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급등주 패턴 중에 하나겠죠.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이 바로 1위인데요. 1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죠? 최근에 움직였던 지엔코라든가 혹은 뭐 지금 고려포리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이 들어갔는데 이 1위 같은 경우는 반기문 테마주에 사실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움직임 모자라면 3월달 같은 경우 많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신규로 진입했다라면 굳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멈춰있는 종목군으로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차트였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1화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렸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죠. 자, 다음 차트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어떤가요? 주춤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반기문 테마주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려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는 공략 포인트가 가능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요일까지 제가 자료를 만드느라고 금요일날 만들었던 차트인데 어떻게 됐냐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줬어요. 저는 최근에 테마주 흐름 보자라면은 지금 고점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거의 위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한창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지금 들어가면서 거의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진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식으로 눌려주는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점에 접근하기보다는. 자,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엔코와 한창의 차트 흐름 보였는데, 자, 9월 달에 급등했던 종목군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대장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는 반기문 대장 테마주라고 볼 수 있던 종목군들은 흐름이 없던 거죠. 굳이 올라갔던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눌려있던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게 포트 10% 미만 접근한다라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표적인 이런 대선 테마주,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받는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건 바로 대주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희정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였죠? 대선 출마 선언하는 순간 바로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굳이 내가 대선 주자로 아마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없겠지만 안희정 지사라던가 혹은 잠룡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군가가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집형 눌림목 구간을 가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미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한국정부 집권 연차별 코스닥 지수의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에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 움직임 보자라면 상대적으로 4년차, 5년차 때 어떤가요? 코스피의 수익률이 코스닥의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자라면 역시나 4, 5년차 같은 경우는 테마주 위주로 많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하면 테마주가 아니다라면 안전하게 포트의 80% 이상은 코스피 대형 종목군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전자와 제가 안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떤 종목군들 중 하나면 바로 안철수 테마주 관련 대장주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가 흐름 보자라면 현재는 이날이었어요. 자, 8월 말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급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안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 같은 경우 어떻죠? 주가가 같이 올라갔다 멈춰주는 흐름을 보였던 거죠. 자, 두 가지 종목군 중에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실까요? 써니전자보다는 이미 올라가지 않고 눌려있는 안랩 같은 종목군들이 훨씬 더 우리가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오기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종합해보자라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가능하면 눌려있는 종목군들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고, 만약에 내가 비싸게 매집을 했다라면, 매수를 했다라면 빠르게 약수익권에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10% 미만을 가져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안랩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금요일날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의 패턴인데, 오늘 어떻게 됐냐면 오늘 바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다가 오늘 같이 올라가는 조금 있는 모습인데, 자금의 흐름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테마주에서 안철수 테마주,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로 계속적으로 순환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급등해주는 종목에 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전에 써니전자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어떤가요? 5일선 2평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조금 멀어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5일선 2평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굳이 고점에 접근하기보다는 눌려주는 자리에 접근을 하고, 오늘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 나와주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점 대비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 없이 저점에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맥주, 지금 제가 전부 다 짚어드린 건 인맥주입니다. 정책주가 아니라 인맥주가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다라면 이런 흐름이 어디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정책주로 아마 이동이 될 겁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통일, 친환경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통일 관련주가 많이 수혜를 받을 텐데, 이 통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천천히 움직여주고 있고, 추후에 정책 테마주로서의 역할,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통일 관련 종목군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어디로 갈까요? 바로 IT 종목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사물인터넷을 좀 특징을 들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사물인터넷 IT 종목군으로 정책 관련해서 테마주가 생성될 가능성이 역시나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주 관련 종목군들을 쭉 훑어봤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5명의 대권 후보들을 흐름을 조금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을 제외한 11명의 그런 잠재적인 대권 후보자들이 대선 출마 선언하자라면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올라간 종목이라기보다는 눌려있는 종목군들, 추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해 볼 법한 사람들의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대선 종목군들의 흐름이라던가 접근 방법, 가능하면 올라갔을 때보다는 어떻죠? 눌려줬을 때 진입하는 전략과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만 진입을 해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전략, 나머지 물량군들은 자, 가능하면 안전한 수익이 나와주는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들어가지고 있는지 한번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본 게 바로 반기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 관련 이야기 해드렸는데, 자, 문재인 테마주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한번 차트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우리들 제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떤가요? 자, 이 종목 그 전에 보면 5월달부터 이렇게 거의 눌림없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9일날 9월달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고점에 멈춰 있는데,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우리들 제약이랑, 자, 우리들 바로 휴브레인이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휴브레인 움직임 보자라면, 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우리들 제약을 보자라면
이 종목이 지금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상단을 돌파해서 9월달에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도 바로 문재인 테마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 패턴이 어떤가요? 똑같이 올라가죠? 고점을 돌파해서 9월달에 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들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눌려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던가 우리들 제약처럼 올라간 종목군은 접근하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타점을 노렸다라면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저점에 매집해주는 구간. 자, 이런 두 구간에 진입해보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안랩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볼게요. 써니전자부터 볼까요? 자, 써니전자부터 보면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고 했는데, 자, 오늘 14%까지 올라갔다 지금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이 종목 어제까지 힘이 없다가 바로 오늘 자,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저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어떤가요? 5일선을 꾸준하게 타고 올라가죠? 급등했다가 이날 5일선 타주고요. 자, 5일선을 지지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5일선 갭이 벌어지는 구간에 진입하기보다는 늘려주는 타이밍에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할 수가 있는 거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가 보면 이날이었습니다. 8월 7일 날, 9월 7일, 9월 8일 날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자, 안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을 보자라면, 자, 9월 7일, 8일 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요? 고점 돌파가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줘, 오히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대표적인 대장주인 써니전자가 올라갔는데 안랩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후에 눌려주는 종목군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날이었는데 9월 7일, 8일 이날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교해보자라면 자, 이렇게 특징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올라가지고 있는 특징은 똑같고요. 눌려줬다가 오늘 자, 이 종목도 역시나 8% 이상 올라갔는데 차트 길게 보자라면 역시나 이 종목도 역시 시작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 주겠지만 자, 이 종목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역시나 오늘 상단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5일선이 맞아주는 구간에서 조금 눌리는 구간에서 신규적으로 잡아보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지앤코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어떤가요? 금요일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고점으로 진입한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6,500원이라든가 분명히 6,700원 진입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기보다는 눌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영원히 올라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선 테마주더라도 눌려줬다 올라갔다 눌려줬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고점 진입하는 전략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능하면 이런 저점 부근 3,5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신규적으로 진입을 했다라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최대한 늦게 진입했더라도 마지막 진입했더라도 저는 4,500원 이상에서 진입하는 건 굉장히 도박,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투자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 통해서 어떤 종목이 한번 선택이 됐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진양산업입니다. 자, 진양산업 관련해서 아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 좀 설명해 드리면 대표적으로 오세훈 테마주군에 들어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깡통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진양산업은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4.2%까지 주는 굉장히 매출이 나와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신발과 합성주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매출 포인트가 매년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재무제표가 안정적이고 추후에 수익이 나올 만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수익이 나와주는 기업이 대선 테마주군에 좀 들어가서 인맥주로 좀 엮여주면서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산업 원장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보자라면 3월달, 4월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날이 언제였죠? 바로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자, 이게 오세훈 테마주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낙선을 했죠.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 급락을 했고요. 자, 그 이후에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였죠? 상단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는, 횡보해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모멘텀이 들어와 준다라면 아마 추후에 대선 출마해준다라는 모멘텀이 들어와 준다라면 이 종목 역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오세훈 관련 테마주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타이밍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대주선언 말씀드리면서 자, 안희정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 나왔죠? 30%가량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그런 패턴을 조금 보시면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차트를 보면서 재무제표 보도록 할게요. 자, 진양산업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요? 4.26%의 배당을 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이 매출 포인트 모자라면 영업이익이 38억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41억. 2015년에는 70억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테마주에 편입이 돼서 퍼가 100이라던가 혹은 5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퍼가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충분히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올라갈 만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15%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강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11% 정도 나와주는데 역시나 자기 산업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휘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영업이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 모습 보자라면 역시나 대선 테마주군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자, 만약 오세훈 씨가 그런 이야기 한다라면 강한 양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저점 매집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보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 단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지금 시장가가 바로 4,800원인데요. 4,800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4,800원이고 자,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60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상단 부근인 5,600원. 자, 청산가죠? 5,600원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600원, 하단 부분 3,600원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1차적인 매도가가 바로 5,600원이기 때문에 5,600원 이상 올라가면 50% 매도하시고요. 추후에는 저는 6,5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양악 강하게 한번 모멘텀 들어와주면 매집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횡보 구간이 꽤 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선 테마주 관련 이야기 좀 드렸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역시나 포트폴리오의 100% 비중이 아니라 10% 미만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는 최고의 리스크 10% 정도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최우선 전략이고 두 번째는 고점에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 매집에 있는 종목군대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매수 가격대까지 한번 들어와 준다라면 조금 상단까지 가져가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선과 해운업종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진해운 사태가 좀 나와주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 내일 마켓 서치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